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얘기죠. 경계에 따라 경계를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우리는 내 마음인 줄 이때까지 알고 있었어.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만약에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것을 반년하는 그 망심이 네 마음이라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 경계가 없어져도 그 분별하는 성품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다 없다 하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는 경계가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져 버리거든요. 또 다른 경계에 따라서 또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 그럼 제가 칠판을 볼 때 칠판이다, 저거 보면은 뭐 꽃이다, 이거는 뭐 난방기구다, 책상이다, 사람이다, 또 사람 중에서도 최정한 거사님이네, 이런 전부 다 이거는 뭐예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뭘로 본다? 우리는 하나의 작용으로 보지요. 그 바탕짜리의 작용. 이게 부처님 마음이나 지금 안한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인데, 안한존자는 언감생심,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왜 같겠노? 그런 거 아닙니까? 올라갈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부처님하고 내가 왜 같노? 이 말이죠. 모습으로는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다 다르지. 그런데 그 바탕짜리는 한 가지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못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하는 아직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 모습 작용을 자꾸만 거기에 들어앉아서 거기서 지금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분별이 전혀 없어도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자리를 외도인 구실아들은 혼매하여서 명제라고 부른다. 자, 분별이 없다, 색도 없고 공도 없다, 이것을 뭐라는 거야? 단멸이라고 해요. 단멸.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텅 빈 자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아주 불가사의한 그 텅 빈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없어지면 분별이 없어지고 반연심도 저절로 사라진다. 요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밑에 경계가 없어지면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있구나 없구나 하는 그 분별도 사라지고 그 마음도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경계와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만법의 근본 자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단멸,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악공이죠. 악공. 중국의 도가에서 말하는 도나 유가의 극칙인 태극이 그런 부류에 속하고, 부처님 당시의 수론 외도인 사비가라가 말하는 명제도 같은 개념이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만법의 연을 여의고, 만법의 그 인연을 여의고 반연을 여의고 분별하는 자성이 따로 없다면 내 심성이 각각 돌아갈 때가 있다는 말인데, 여기서 내 심성이라는 것은 바로 반연심을 얘기합니다. 안한의 망심을 얘기합니다.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요거는 망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연시 만법의 연을 여의고 분별하는 자성이 따로 없다면 안한의 그 반연심 망심이 각각 돌아갈 때가 있다는 말인데, 그런 심성, 그 반연심을 상조하는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는 그 망심을 상조하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안한이 여쭈었다. 만일 저의 심성이, 요 심성도 반연심입니다. 지금 본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저의 반연심이, 이 말입니다. 망심이, 거기에다가 반연심 망심이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본 마음짜리라고 해놓으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반년심이 각각 돌려보낼 때가 있다 하오시면, 왜? 반년심에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니까 그 경계에 돌려보낼 곳이 있는 것이죠.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명원심, 묘한 명원심은 어찌하여 돌려보낼 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반년심은 돌려보낼 때가 있는데 그 망심의 바탕자리인 변할 것도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은 어찌하여 돈을 보낼 데가 없습니까? 바라옵건대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돌려보내는 그 자체라, 그 바탕이라. 그리고 반년심은 그 바탕의 작용이라. 그러니까 변할 것이 없으니까 돌려보낼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볼 때에 너의 보는 견정인 명원이 비록 하늘의 달과 같은 묘정명심은 아니지만 눈을 눌러서 보는 제2월과 같은 것으로 반년심처럼 월영은 아니다. 달 그림자는 아니다. 지금 볼 때 견정인 명원심이라고 해요. 견정 명원심이다. 요거는 지금 그 밑에 한번 견정과 견성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성은 제1, 그러니까 제1월 진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견정은 말하면 진심과 망심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심은 완전히 월영이죠. 달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견정의 특징을 설명하신다. 즉 너의 보는 견정인 명원이, 견정 명원이죠. 견정인 명원이 묘정명심은 아니지만, 묘정명심은 바로 견성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견정인 명원은, 견정 명원은 견정을 얘기를 합니다. 견정과 견정이 나오는 것은 이 능음경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견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견정을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2월과 같은 것으로 반년심처럼 월영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1월은 달, 그 다음에 제2월은 여기서 우리가 이게 눈이 흐리해. 눈이 이제 나이가 들면 흐리하거나 눈에 눈병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달이 두 개로 보여요. 그런 적 많지요. 눈이 침침하면 달이 또리또리하게 안 보여요. 흐리하게 보여요. 이것을 제2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월은 뭐냐면은 완전히 달 그림자. 달 그림자는 완전 헛거지요. 물에 비친 거는 완전히 헛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달을 볼 때 눈이 또리또리한 사람은 달이 탁 하나로 보여. 근데 눈이 흐리흐리한 사람은 병이 있거나 눈이 노쇠가 됐거나 눈에 무슨 작용이 차질이 있으면 또리또리하게 안 보이고 흐리흐리하게 보여요. 한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보여요. 그것을 지금 견정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견정인 명호는 여기 보면 늘 제가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자기가 사는 세상의 차원과 주파수를 통하여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놈이다. 제가 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물을 가지고 여기 일견사수 나왔죠 앞에. 자, 물을 딱 가지고 있는데 물이라고 보는, 우리는 물이라고 봐요. 근데 뭐더라? 천상의 사람은 천인은 유리로 본다고 하지요. 또 고기는 자기가 사는 세상이에요. 또 아수라는 피고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보는 성품은 견성이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는 것이 차이가 나요. 그것이 지금 견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과 진심과 자기의 그 업이 약간 믹서가 된 겁니다. 진심과 망심이 견정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컵이다 이러면 다 같이 우리는 컵으로 보는 줄 알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눈에는 컵으로 보여. 고양이 눈에는 다른 걸로 보여. 다른 걸로 보여. 근데 얘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보거든요. 보기는 보는데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이게 보여요. 그렇죠. 자기의 업력에 따라 요것을 견정이라고 해요. 망심은 뭐냐면 이 컵이 물에 비쳤어. 그러면 뭐요? 완전히 헛거지요. 완전히 헛거예요. 잡으면 잡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것은 망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성, 견정, 망심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차원과 주파수를 통하여 시각 현상을 알아볼 자기가 사는 세상. 이 견정은 특정한 세계의 사이클에서 나타난 시각 현상으로서 그것을 인식하는 놈으로 견성의 구체적인 작용이다. 보는 놈은 보는 놈인데 살짝 그 어변이 살짝 끼었어.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살짝 다르게 보여. 다르게 보여. 그것이. 그래서 즉 견성과 같은 것도 아니지만 또 견성과 전혀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견성이 제1월이라면 견정은 제2월에 비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1월은 하늘에 뜬 달이고 제2월은 근시가 보는 일그러진 달 모습이다. 자, 꼭 근시가 아니더라도 눈에 만약에 이게 이상이 있다든지 또 눈이 전혀 다른 눈이야. 그러면은 그것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2월은 비록 일그러진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늘의 제1월이 직접 그 출처이므로 제1월의 영상인 물에 비치는 달 그림자는 완전히 다르다. 달 그림자는 완전히 헛거고 아 내가 컵을 봐. 이 컵을 이렇게 봐.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는 뭐예요? 견정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는 거는. 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보는 개미가 보고 나고 보고 다 봐. 근데 모습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보는 성품은 견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는 컵으로 보고 개미는 다르게 보고 하는 것은 견정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유하면 거울은 마음에 해당이 되고 거울이 사물을 그대로 비추는 허명한 성질을 견성에 해당이 된다. 허명한 거울이 꽃을 비출 때 거울의 표면이 얼룩한가 오목한가 볼록한가에 따라서 비치는 영상이 달라져 버려요. 볼록한 거울하고 오목한 거울이 진짜 다르게 비칩니다. 보면은 꽃이 그죠? 다르게 비치지만 꽃을 비추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춰진 영상은 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이 비추는 작용이 견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꽃은 빈 영상으로 헛것이라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꽃은 완전히 헛것이요. 헛것이에요. 근데 그 꽃을 보는데 볼록 거울로 보느냐? 어떻게 보냐? 오목 거울로 보는데 꽃이 좀 다르게 보여. 다르게 보여. 그것을 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목 거울이든 볼록 거울이든 보는 성품은 하나라는 거지. 비치는 성품은 하나라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지금 견성과 뭐 여기까지 묻기에는 좀 외람되지만 네. 견성과 견정이라는 게 이 표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참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병원에 갔는데 네. 원무과에서 입원을 하라고 해. 네. 입원을 하라고 해서 사진을 떡 찍었어. 그러니까 카메라로 떡 나타났지요. 내 맨날 이 얘기 안 합니까? 나는 그럼 내가 이거 보면서 이거 맨날 하는 얘기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여기
담경거상 이렇게 그려서 미안해요. 내가 워낙 솜씨가 없어. 하는데 병원을 갔더니 입원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카메라로 딱 찍으니까 뭘로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엑스레이로 딱 찍으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뼈만 나와요. 뼈 어떻게 그려야 되나? 뭐 이렇게 뼈만 나왔어요. MRI를 그리니까 막 이렇게 나와요. 그죠? 또 현미경으로 보니까 막 살포밖에 없어. 그러면 요것도 다 누구예요? 담경거사님 거잖아. 담경거사님 모습이잖아. 근데 무엇에 따라? 눈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아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망상까지는 이게 망상인 건 알았는데 네. 그러면 그 본질은 과연 그 어떤 이런 거 말고 실생활에서의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꽃을 봐.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꽃을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꽃이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모습 공식 열심히 하라니까요. 내 눈에는 꽃으로 보여. 지금 빨강색 꽃으로 보여. 네. 그런데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럼 다른 눈에도 이렇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사람 눈도 틀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른 생명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그러니까 물을 하나 두고 물을 여기 뭐 사람으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 자, 물을 두었어요. 물을 두고 여기 뭐요? 사람이 볼 때는 물이에요. 여기 고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사는 세상이에요. 공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공기 속에 살잖아요. 근데 여기 천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유리네. 여기 아수라가 보니까 이거 피고름이니까 이거 절대로 요 데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피고름 더럽잖아요. 왜 이렇게 볼까 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지. 사람도 고기도 천상도 아수라도 다 봐. 보는 성품은 다 똑같이 견성이지요.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다 다르게 보네 지금. 요거를 견정이라고 해요. 견정. 그런데 지금 이 물은 본래 뭐예요? 이 물에 만약에 이 물이 본래 있는 것이냐? 본래 있는 거 아니잖아요. H2O가 결합이 돼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떨어뜨려 놓으면 물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냥 물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볼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령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 사람이 물로 보고 있다. 물을 본다. 내가 물로 보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딱 봤을 때 이게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앉지 않고 바로 변하고 할 것이구나 했을 때 물을 내려놓거든. 그래서 물의 바탕자리로 간다 이 말. 본래 물의 바탕과 보는 사람의 바탕이 둘이 아닌 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물이구나. 이건 물이야. 고기도 천상 사람도 아수라도 다 물로 볼 것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틀린 말이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변한다고 것이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화가 나 지금. 내가 괴로워.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되게 괴로워.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워. 아마 내가 마음이 괴롭다고 생각하는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바탕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괴롭구나. 변한다. 괴롭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롭다. 근데 잘 안 되죠. 우리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합니다. 자꾸만. 그게 지금 생활 속에서 바탕자리를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면 나중에 괴롭다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바탕자리를 놔두는 작용이네.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서 나중에는 내가 괴롭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모습 공식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름어름하게 해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붙잡아서 이것이 변화가 올 것이구나. 딱 붙잡아서 이것이 변화가 올 것이구나. 내가 지금 요 뒤에 나오는데 견정은 견성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저기 난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난이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 난을 다 다르게 볼걸요? 보는 입처가 있었어요. 다 다르게 볼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다르게 볼 것입니다. 각게 볼 리가 없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색상에 주의를 해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에 주의를 해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볼 것이고, 이거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한테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들 보고 물어봤어요. 너희는 드라마를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애는 그 소품들을 그렇게 본대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인테리어나 이런 소품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야. 그것도 참 다르지요. 나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냐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각본이 되어서 어떤데 앞으로 전개될 이 얘기의 그걸 갑자기 잊어버렸다. 홍덕장 앞으로 일어날 거를 이렇게 눈젓이 착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잊어버렸네. 줄거리가 아니고 시나리오 중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왜 어떤 모티브를 순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게 앞으로 나중에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걸 하는 거. 그게 뭐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추리가 아니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생각나면 그거를 보면서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를 전개를 하겠구나. 저는 또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또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전개를 하겠고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또 보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 차를 그렇게 열심히 본다고 하대요. 그 사람은 광고만 그렇게 열심히 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봤거든. 니는 TV 볼 때 무엇을 광고를 많이 본대요. 광고 중에 뭘 보니까 차를 그렇게 본대요. 다 달라요. 그 카피 하시는 분들은 또 카피를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TV를 볼 때 보는 입처가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옷 같은 거 또 많이 보는 사람은 뭐 전지현이 옷 입고 나한테 뭐 완판됐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옷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입처에 따라서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왜?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작시 이렇게 한 대 다 집어넣어 지어 밟아버리면 되겠나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 너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아, 정말 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대방에게 대한. 그래서 자, 너가 자세히 들어라. 이제 너에게 보는, 그래서 견정과 견성은 조금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너가 자세히 들어라. 이제 너에게 보는 견은 돌려보낼 데가 없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견은 견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너에게 보는 견은 돌려보낼 데가 없음을 보여주겠다. 그 보는 바탕짜리 이 말이죠. 아나나 이 강당이 그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이 강당 기원정사가 동향이므로 해가 뜨면 밝게 환하고 한밤중에 달이 없고 운무가 자욱하면 어둡다. 문으로는 통함을 보고 문이 텅 열려있으면 통하는 거지요. 그리고 담장에서는 막힘을 본다. 집 주위에 담장이 딱 둘러쳐져 있어. 문은 이렇게 열면은 보여. 근데 담장이 딱 이렇게 쳐져 있으면 밖에 안 보여요. 막힘을 본다. 분별하는 곳, 육진경계지요. 이 전진분별이라고 하는데 육진경계. 그러니까 꽃이다, 검다, 희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분별하는 곳에서는 연을 보고, 연이라는 건 여기서 연은 차별상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상이구나, 이거는 컵이구나, 이거는 누구구나 이렇게 차별상을 보고, 허공은 모두 비었는데 어두운 황사 먼지가 자욱하면 흙비가 오고, 비가 왔다 맑게 개어서 안개가 걷히면 청명함을 본다. 맑게 개어서 앞에 조금 비가 왔다 요거를 조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비가 왔다 맑게 개어서 안개가 걷히면 청명함을 본다. 요 보면은 요 허공이라고 나옵니다. 허공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고림선언하면 제일 어려운 게 처음에 허공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백금 선생님 글을 보면 공간도 허공이라 하시고 성품도 허공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들을 때 요 허공하고 요 허공하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 성홍이 있어요. 성품인 공이죠. 텅 빈 성품이라는 말이죠. 성공이 있고 왕공이 있어요. 아, 왕자가 이 왕자가 아니더라. 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공간을 의미해요. 요거는 성품이죠. 요건 진심을 의미해요. 공성을 의미해요. 공성. 그러니까 텅 빈 성품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공은 모두 비었는데 이 말은 뭐야? 공간. 그러니까 어두운 황사먼지가 자욱하면 흙비가 오고 맑게 개어서 안개가 걷히면 청명함을 본다. 하나나 내가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을 보지만 내가 이제 이 상들을 본래 원인한 곳으로 본래 원인, 그 인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겠다. 무엇이 본래의 원인이냐? 아나나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에서 첫째 밝은 것은 태양에게 돌려보낸다.
태양이 뜨지 않으면 밝지가 않으니까 태양에게 돌려보낸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밝지 못함으로 밝은 원인은 태양에 속한다. 그러므로 태양에게 돌려보낸다. 이게 첫 번이에요. 그 다음 어두움은 흑월에게 돌려보내고, 그 각성스님이 그걸 보니까 이 흑월이라는 것보다는 운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운무가 하면 꽉 끼어버리니까 운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초하루부터 보름을 백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름에서 금음을 흑월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흑월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보다 그냥 운무라고 하라. 운무가 더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무에게 돌려보내고, 문이 열리면 통하니까 통하면 문에게 돌려보내고, 빈 것은 허공에게 돌려보내고, 흙비는 황사먼지에 돌려보내고, 청명은 맑은 데로 돌려보낸다. 모든 세간에 있는 일체의 것이 이런 종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체의 모든 세간에 있는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요?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원인이 사라지면 그 모습도 사라지니까 모든 모습을 원인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있어. 무엇이 돌려보낼 수 없나? 돌려보내는 놈은 못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모습은 돌려보낼 수가 있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일어난 바탕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돌려보낼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돌려보내는 놈은 돌려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 8가지 현상을 볼 때 그것을 알아보는 견정의 분명한 성품, 그러니까 견정명성이죠. 이게 견정명성은 마땅히 어디로 돌려보내겠느냐. 왜냐하면 만일 밝은 대로 돌려보내버리면 밝지 않을 때는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없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명암이 가지가지로 차별이 있으나 그것을 보는 견정은 차별이 없다. 자, 이 말입니다. 지금 어두운 것을 보면은 어두워. 근데 만약에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을 어두운 데 돌려보내버리면 밝을 때는 밝은 걸 볼 수가 없죠. 저기 윤화가사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시죠. 자, 이렇게 보죠. 윤화가사님이 일심행도 보고 칠판도 보고 책도 보고 책상도 보시고 다 보아요. 지금요. 보시죠. 그러면 칠판 보는 견정이 따로 있고 일심행 보는 견정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심행을 볼 때 일심행 보는 견정이 따로 있으면 일심행이 없어지면 그 견정도 사라져야 되거든요. 여기 이해가 잘 되시.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도 보고 칠판도 보고 저기 사람도 보고 이것도 봐. 그런데 그 보는 놈은 그 무엇이 와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에어컨이 여기 있다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 에어컨 보는 놈이 사라지냐? 사라져 버리면 다른 것도 못 보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은 사라져도 보는 놈은 안 사라져. 다 봐, 그냥. 그래서 에어컨 볼 때 에어컨 보는 놈이 따로 있고 칠판 볼 때 칠판 놈이 따로 있느냐? 아니다는 거지. 칠판을 보나 에어컨을 보나 같은 놈이 다 본다.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견정으로 외부의 경계를 볼 적에 견할 적에 시각 현상에서 육진의 명암과 차별된 모습을 그대로 알아본다. 그렇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보면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벽이 됐든 바다가 됐든 파도가 됐든 하늘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몽땅 다 보잖아요. 그 말이죠.
시각현상 육진의 명암과 차별된 모습을 그대로 알아본다. 그러나 차별된 경계를 알아보는 견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 모습이 없어진다고 해서 견정도 없어지냐? 지금 우리가 파도를 왜 보고 있어? 파도를 봤는데 파도 안 보고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파도 보는 견정이 없어지냐? 아니잖아요. 이걸 보든 저걸 보든 보는 그 견정은 사라지지가 않아.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경계는 변하지만 보는 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볼록 거울이 여러 가지 다른 영상들을 이것저것 번갈아 볼록하게 비추더라도 거울이 가진 볼록하게 비추는 성능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과 같다. 이해되십니까? 볼록 거울이 지금 비추고 있는데 볼록 거울이 비추는 그 성능에 여기 새가 오건 저기 달이 비치든 파도가 비치든 뭐가 비쳐도 비추는 그 성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찌그러지지. 평면일 때는 바로 비치겠지만 볼록일 때는 그 비치는 것이 조금 일그러져서 비치겠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윤아가 좀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그 거울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네가 아니지만 네가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렵겠나요? 자, 한번 안영수 씨.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네가 아니지만 네가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 딱 하셨어. 그러면 한 소식 해야 되는 구절이거든. 이게 한 소식을 해야 돼. 여기서 다른 거는 다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진짜 내구나. 근데 잘 안 돼. 왜 잘 안 되죠? 왜 잘 안 돼? 변하는 도를 잘 몰랐어요. 변하는 도리. 그래도 잘 말했죠. 자, 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다 하는 생각은 어디에 돌려보내요? 어디에 돌려보내요? 몸뚱이에 돌려보내. 내다 하는 생각 몸뚱이에 돌려보내버려요. 그럼 내가 어디 있어? 그 말이잖아요. 몸뚱이가 맨날 내거든. 근데 몸뚱이가 없으면 내라는 생각도 없어. 담경거사님 몸뚱이 없는데 내라고 하시겠나요? 예? 괴롭다. 몸뚱이가 없으면 괴로움이 있겠나요? 그 괴로움을 어디다 돌려보내요?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아픈 걸 어디에 돌려보내요?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거 어디로 돌려보내요? 몸이 아픈 거죠. 그럼 몸으로 돌려보내야죠. 네, 몸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픈 것을 돌려보낼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그거를 전에는 돈 돌려보낼 곳이 없다 보니까 망상 속에서 망상을 잘했는데. 네.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부 뭐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변한다 헛것이다를 모르면 이 공부 입문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성품자를 바탕자를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으면 모습 공식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돌려보낼 수 있는 것, 이건 일종의 작용이죠. 작용. 일어났다 꺼지니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변한다 헛것이다. 그럼
변하고 헛것이고 또 변하고 헛것이고 변하고 헛것이다는 말은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변하고 헛것이다 하는 그 순간 뭐예요? 내려놓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본인은 몰라 처음에는. 근데 한 번 변한다 할 것이다. 두 번 변한다 할 것이다. 세 번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만 해. 나중에는 무슨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이 변하고 할 것이지. 그러면 그 모습이 어디로 가요?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안 놔. 누가? 에고가. 에고는 누구한테 돌려보내요? 몸뚱이에 돌려보내요. 몸뚱이는 어디로 돌려보내요? 몸뚱이 어디로 돌려보내면 좋겠어요? 몸뚱이도 돌려보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수화풍으로. 예. 지수화풍으로. 지수화풍은 어디로 돌려보내요? 바탕. 본래 공하니까. 자꾸 돌려보낸다는 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참 변한다 할 것이다. 좋은 겁니다. 모습공식 진짜 좋은 겁니다. 모습공식만 정말로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으면 무적함대요. 자, 그래서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뭐야? 불생, 불멸이고 불생멸이고 불고 불래예요. 돌려보내지 못하려면 오고 가는 것이 없고 나고 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돌려보낼 것이 없는 견정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마음도 온 것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율의 제자인 진각국사 해심이 불경과 조서 어록에서 전해오던 1463개의 공안을 모두 정리하여 선문염송 전 30권을 편찬하였는데 이 구절은 제53번째 공안으로 들어있다. 돌려보내고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이 뭐지? 이거지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본래 묘정명하건만은 묘하게 밝고 맑지만 청정하지만 네 스스로가 비하고 답답하여 근본을 잊어버리고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뜨고 잠기는 줄을 알아라. 그러므로 열애가 너를 가련하다고 하느니라. 요게 이제 결론인데 요거를 보림선언 버전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우리가 더 알아듣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므로 본래 우리의 바탕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건만은,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건만은 네 스스로가 뭐야? 모습에 들어앉아서 바탕을 잊어버리고 모습에 윤회하면서, 모습이라는 거는 뭐예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게 생사거든요. 일어났다 꺼졌다는 게 생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윤회하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서 항상 뜨고 잠기는 줄을 알아라. 그러므로 열애가 너를 가련하다고 하느니라. 보림선언 버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만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지만은 내 스스로가 뭐예요? 이미 나라는 것은 뭐예요? 나와 너를 분별한 것이거든. 일심행이라면 일심행이라는 행위자가 있어. 벌써 나라는 거 어디에 이렇게 딱 경계를 지어버렸어. 일심행하고 경계를 딱 지어버리니까 여기 나야. 그러니까 뭐야? 자꾸만 모습에 들어앉아. 들어앉아서 어떻게 한다? 이게 본래 이것이 텅 빈 허공인 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 공식을 여기 넣어보면 알 수 있죠.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평민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 얘기죠, 이 얘기가. 우리 버전으로 하는. 그래서 너를 뭐 하다 무시하다고 하셨나? 미하고 답답하다. 왜 미하고 답답하냐? 호수에 들어앉아서 몸뚱이가 내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몸뚱이가 나다. 모습에 이미 들어앉아 버렸대, 이게 지금 모습에. 그러니까 뭐야? 바탕을 잊어버린 거야, 이미. 그러니까 맨날 뭐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생사를 계속 반복을 한다. 그래,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이렇게 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는 생사가 없지요. 윤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을 전부 뭘로 본다? 작용으로 본다. 나툼으로 본다. 처음에는 작용 나툼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일시맹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일시맹이라고 하네. 변한다 할 것이다. 또 뭐든가 사람이 제가 국정도 하는데 법안 한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사범이니까 나 80초 호흡을 해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디에 들어앉은 거예요? 호흡에 들어앉았다는 거는 결국 나에게 들어앉은 거죠. 80초를 하든 60초를 하든 하는 자가 있나? 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80초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가 으쓱하지요. 아상이 팍 가죠. 니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이지요. 그럼 호흡하는 게 어떻게 돼요? 사람 베리는 거지요. 호흡을 할 때는 마음은 내려놓고 몸 기운은 솟게 그렇게 해야 진짜 호흡을 하는 건데 호흡을 하나의 아상을 굳히는 도구로 쓰면은 호흡 제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80초 하니까 좋아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다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할 때 그는 자만심, 아만심이 탁 일어날 때 그걸 탁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80초 호흡을 한다고 하는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그 아만심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어깨하고 목에 기부수가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똥바가지 확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는 백범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양날의 칼에서 양날의 공부다라고 얘기해요. 칼 위에서 춤추는 공부다. 칼 위에서 춤추면 무당인가? 작두 타는 거. 칼 위에서 춤춘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면 비어버리잖아요. 칼 위에 안 쓰면 비지 않잖아요. 땅 위에 있으면. 근데 칼 위에 있으면 잘못 디디면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변한다고 것이다가 정말로 되지 않으면 자꾸 아상을 굳히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마음이 가라앉았는데, 나는 이거는 알았는데, 자꾸 이러네.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런데 걸리지 않잖아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은 걸리는 곳이 더 많아요. 덫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덫이 더 많아요. 제일 위험한 덫이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거 진짜 위험한 덫이에요. 그 공부하는 사람도 어쨌단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냐면 딱 붙잡아서 변화는 너의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변화는 너의 것이다. 이거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엉뚱한 길로 안 갑니다. 고맙습니다.